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윤입니다. 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 네, 마음의 문을 성공으로 가기 위한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관한 기본 지식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마음에 관한 기초 지식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은 두 가지 활동 양식을 따라서 작용한다. 하나는 의식이고 다른 하나는 잠재의식이다. 데이비슨 교수는 말했다. 의식의 빛으로 마음 전체를 밝히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치 촛불 하나로 온 우주를 밝히려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다. 잠재의식의 논리 과정은 오류의 가능성이 전혀 없을 정도로 확실하고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진다. 마음은 인식의 가장 중요한 기반을 준비하도록 만들어졌지만 우리는 그 운용 방식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잠재의식적 영혼은 자애로우나 낯선 이처럼 우리를 위해 일하고 준비해주며 우리에게 오로지 잘 익은 열매만을 선사한다. 그러므로 생각의 과정을 궁극적으로 분석하면 잠재의식이 심리현상의 가장 중요한 무대라는 점이 드러난다. 셰익스피어가 의식 수준에서는 알 수 없는 위대한 진실을 애쓰지 않고도 알게 된 것은 분명히 잠재의식 덕택이다. 페이디아스가 대리석상과 동상을 만들고 라파엘이 마돈나를 만들고 베토벤이 교향곡을 작곡한 일도 마찬가지이다. 얼마나 쉽게 하느냐, 얼마나 완벽하게 하느냐는 우리가 의식에 의존하기를 멈추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피아노 연주, 스케이트 타기, 타자기 사용, 능숙한 거래가 완벽해지려면 잠재의식이 작용해야 한다. 열띤 대화를 나누면서 동시에 훌륭한 피아노 곡을 연주하는 데서 보는 경이로움은 잠재의식의 힘이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 모두 알다시피 우리는 잠재의식에 상당히 의지한다. 더 훌륭하고 더 고상하고 더 위대한 생각일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스스로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시작된 또는 비롯된 예술과 음악 등의 깃들인 아름다움을 알아볼 감각과 본능과 신미안을 부여받았다. 잠재의식의 가치는 엄청나다. 잠재의식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경고를 해주며 기억의 창고에서 장면과 사실과 이름들을 꺼내어 우리에게 전해준다. 잠재의식은 우리의 생각과 취향을 지휘하고 의식 수준에서는 힘이 있어도 결코 해낼 수 없는 복잡한 일까지 해낸다. 우리는 마음대로 걸을 수 있고 얼마든지 팔을 들어 올릴 수 있으며 원하는 대상에 눈이나 귀를 이용하여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 반면에 심장을 멈추게 하거나 혈액순환을 멈추게 할 수 없고 성장을 멈추게 하거나 신경이나 근육 조직이 형성되는 과정을 멈추게 할 수도 없으며 뼈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기타 생명을 좌우하는 일을 멈추게 할 수도 없다. 이러한 두 가지 활동 양식을 비교해보면 다시 말해서 순간마다 의지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활동과 항상 일정하여 변화하지 않고 리듬을 타면서 장엄하게 움직이는 활동을 비교해보면 후자에 대한 경외심이 생겨 그 수수께끼를 알고 싶어지게 된다. 이러한 활동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니만큼 변화와 변동을 겪는 외부 의지의 영역에서 일부러 빼내어 변하지 않고 의지할 만한 내부의 힘에 위임했다는 생각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이 두 가지 힘 중 외적이고 변화하는 힘을 의식 또는 외부 의식, 외부 대상을 다루는 마음이라고 한다. 내부의 힘을 잠재의식, 내부의식이라고 하는데 이는 마음의 차원에 작용할 뿐 아니라 육체의 생명 유지의 기능을 제어하기도 한다. 우리는 이 각각이 마음의 차원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분명하게 이해해야 하는 동시에
다른 기본적인 원칙들도 알아야 한다. 오감을 통해 인식하고 작용하는 의식은 외부 세계의 대상과 거기서 받은 인상을 처리한다. 의식에는 분별의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으로 선택을 맡는다. 의식에는 추론, 연역적 추론이든 귀납적 추론이든 분석적 추론이든 3단 논법이든 추론하는 힘이 있고 이 힘은 상당한 수준까지 개발될 수 있다. 의식은 의지의 중심이고 의지는 이곳에서 모든 에너지를 이용한다. 의식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인상을 남기기도 하지만 잠재의 의식을 지휘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의식은 잠재의식을 책임감 있게 제어하고 지켜주는 역할을 맡는다. 바로 이런 고차원적인 기능을 이용하면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 두려움, 걱정, 가난, 질병, 부조화 그리고 온갖 해악 따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사실 무방비 상태에서 잠재의식이 받아들인 그릇된 생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의식을 단련하면 경계를 늦추지 않고서 잠재의식을 보호하여 이를 철저히 예방할 수 있다. 이것은 거대한 잠재의식의 땅으로 들어가는 문을 지키는 문지기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작가가 마음의 두 가지 양상이 서로 두드러지게 다른 점을 설명하여 이렇게 말했다. 의식은 추론하는 의지이다. 잠재의식은 이전에 존재하던 의식의 결과인 본능적인 욕구이다. 잠재의식은 외부 출처에서 받아들인 전제들로부터 공정하고 정확한 추론을 이끌어낸다. 전제가 참이라면 잠재의식은 틀림이 없는 결론에 이르지만 전제가 거짓이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잠재의식은 증명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릇된 인상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문지기인 의식에게 의존한다. 어떤 인상을 참으로 받아들인 뒤에 잠재의식은 곧바로 그 광활한 활동 영역에 작용한다. 의식은 참이나 거짓 모두를 잠재의식에게 전달할 수 있다. 만일 거짓을 전달한다면 그것이 한 사람에게 미치는 악 영향은 엄청나다. 의식은 깨어있는 동안 쉬지 않고 일해야 한다. 문지기가 졸고 있거나 차분하게 다양한 상황을 판단하지 않으면 잠재의식은 보호받지 못할 뿐더러 들어오는 온갖 인상의 무방비 상태가 된다. 공포심으로 매우 흥분된 상태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태 또는 무분별한 대중적 충동, 기타 감정이 격한 상태일 때가 가장 위험하다. 그때 잠재의식은 주변 사람이나 환경에서 비롯된 두려움, 증오, 이기심, 탐욕, 자기 비하 혹은 다른 부정적인 인상에 노출된다. 그 결과는 대개 극도로 해롭고 오랫동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러므로 그릇된 인상으로부터 잠재의식을 보호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잠재의식은 직관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처리 속도가 빠르다. 잠재의식은 의식적인 추론과 같은 느린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사실 그런 방법은 사용할 수가 없다. 잠재의식은 심장이나 혈액처럼 결코 자거나 쉬는 법이 없다. 잠재의식을 향해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기만 해도 원하는 결과를 불러올 힘이 벌써 작용하기 시작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것이 전능한 존재와 우리를 연결해주는 힘의 근원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지하게 연구할 가치가 있는 심오한 원리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이 챕터는 길게 읽는 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지 하다가 생각해보고 무슨 말이지 하다가 생각해보고 어쨌든 잠재의식의 힘은 굉장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의 생각, 나의 외부의식이 잠재의식을 나의 머피 박사가 말했죠. 나의 외부의식이 선장이라면, 키를 잡고 있는 선장이라면 배가 그 내부의식, 즉 잠재의식이라고 머피 박사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내가 나의 의식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 잠재의식이 움직이게 되고, 잠재의식은 그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의식이 어딘가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잠재의식이 그 초점을 향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나쁜 인상에 대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받은 것은 어떻게 하나요? 이미 내 마음속에 깊이 오랜 시간 동안 켜켜이 대를 이어 묵혀있던 것은 어떻게 하나요? 저는 그것을 호흡포노포노로 많이 극복을 했습니다. 호흡포노포노는 자기 안에 잠재의식이 가만히 있지는 않거든요. 저에게 뭔가를 계속 보여줘요. 보여주는 방법은 감정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로 보여주죠. 여러분 눈을 돌려서 주변을 살펴보세요. 내가 정말 힘든 상황에 놓여있고 힘든 사람과 함께 있다면 내 잠재의식이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눈앞에 보이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사랑으로 정화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많은 부분을 극복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조금씩 책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많이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겠고요. 안다고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책을 읽으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생각하는 이유가 현실 생활, 외부 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내면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외부 생활은 나의 내면에서 비춰진 영화 속에 영화관 뒤에 있는 영사기와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내면을 계속 살피는 작업을 해야 하고 그것의 중요성이 정말 크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의식을 확장하는 책들을 계속 읽어줘야 합니다. 네,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나의 외부에 보이는 문제들은 모두 나의 내면에서 나온 것들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나의 내면에 끊임없는 정화를 하고 사랑을 해줘야 하고 나의 의식은 확언과 어떤 상상화, 이미지화, 생각을 통해서 내가 되고 싶은 쪽으로 맞춰주는 것. 이것이 답이죠. 그 답 하나를 위해서 많은 책을 읽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왜 그러는데? 라는 의구심이 끊임없이 뱃속에서 올라옵니다. 정말. 저는 정말 오랫동안 왜 그래야 되는데 왜 그럴까? 그 원리가 뭘까? 이게 맞는 걸까? 아닐까? 이 의심이 정말 많았던 사람이라서 그러다 보니 많은 책들을 읽게 됐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정보를 위대한 정보를 딱 주었을 때 바로 딱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는 그런 사람은 못했었어요. 저는 정말 의심을 많이 하고 질문을 또 하고 철학에서 뭐라고 얘기하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지? 불교 경전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또는 다른 종교에서 뭐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노자나 장자나 또 공자 그들의 동양 철학의 맥락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도 좀 보게 됐고 많은 과정을 통해서 책을 좀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많은 책을 읽으나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훨씬 위대하신 분들이죠. 저는 조금 우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고요. 여기까지 오다 보니 확신이 이제서야 들기 시작합니다. 받아들이는 게 가장 좋고요. 행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어떤 의구심이나 의심은 풀어가면서 행하는 게 저에게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 정말 귀한 책이죠. 한동안 계속 머리맡에 두고 계속 읽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이 책을 편안하게 쉽게 풀어 쓴 거는 머피 박사님 책이에요. 머피 박사님 책은 이 이야기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죠. 사랑해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요. 저와 어떻게든 저의 목소리를 교감하고 있다라는 것, 저의 생각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 저에게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고요. 너무나 귀하고요. 저에게는 정말 커다란 기적입니다. 우주의식은 하나거든요. 여러분과 저와 하나가 되고 있는 과정이기에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위대합니다. 의식은 합하면 합할수록 커지거든요. 의식의 장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져요. 함께 나눌수록 커다란 의식의 상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커다란 의식의 커다란 하나의 의식으로 오늘도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 안녕.